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된 2020년. 우리는 비록 선진국들 중 가장 나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수출액도 마찬가지로 역성장. 그런데도 유난히 눈에 띄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식품 분야입니다. 우리의 2020년 농식품 분야 수출액 잠정치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75.7억 불, 한화로 약 8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에서는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바로 K푸드 유행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일본의 재팬타임즈를 중심으로 관련 기사 몇 개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상황이 조금 웃겼던 점 중 하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매체에서 한류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톡 쏘고, 짜고, 달고, 그리고 매운 한국 음식은 그 모든 것이다. 전통장과 같은 발효조미료와 마늘, 양파와 같은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한국 요리는 풍미의 조화를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균형을 잘 잡는 데서 오는 풍부하고 다양한 맛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은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세계에 알려진 음식의 개수가 적었다. 이 한국 음식의 목록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발효채소인 김치,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념된 고기 요리인 불고기, 그리고 야채와 고기를 곁들인 밥 한 그릇에 고추장을 얹은 비빔밥 정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그 존재감을 넓혀왔다. K-팝, 영화, 드라마와 같은 한국 미디어 컨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한국의 식품 회사들이 해왔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제 한식은 글로벌 음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맛으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한국의 농식품부는 전 세계 16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8,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10명 중 6명이 한식을 알고 있다 답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에서 시작된 K-웨이브는 이제 한식과 한국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2020년 한식 수출 신기록으로 이어졌다.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요리 트렌드로 인해 한국 조미료에 대한 해외 수요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조미료 수출액은 2020년 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8%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출 품목으로서 농식품에 대한 가치.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국내에서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등장하듯 매우 성장성이 좋은 산업. 다음은 싱가포르의 푸드 비즈니스 전문 매체 푸드 내비게이터 아시아에서 발행한 기사 중 일부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도 식품 수출의 붐을 일으켰다. 한국의 전통 반찬인 김치가 40.3% 증가하며 수출액 9,79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로컬 가공식품인 라면은 전년 대비 36.7% 성장해 수출액 4억 540만 달러를 달성했다.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미국, 호주 등이다. 미국은 전년 대비 69.1%, 호주 76.4%, 일본 49.3% 성장했다. 특히 라면의 경우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저장과 조리도 간편해 수출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라면 수출은 56.7% 증가한 5,32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역시 48.9%가 증가했다. 그 밖에 소스류도 23.5% 성장한 2억 달러, 닭고기 24.2%, 쌀 가공품 21.7% 성장했다. 소스류 중에서는 단연 고추장 수출이 눈에 띄는데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35.6% 증가했다. 여기서 재밌는 품목 중 하나는 닭고기입니다. 그 절대액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해외 전문 잡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주목했습니다. 다음은 영국 및 네덜란드의 가금류 전문 잡지에 올라온 기사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유럽의 가금류 산업을 이끌어가는 나라. 한편 한국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가공된 닭고기의 해외 출하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9.5% 증가한 2,100만 달러에 달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가정식 대체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통 닭고기 스프인 삼계탕 등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유럽 매체의 삼계탕 이야기가 나온 것도 낯설게 느껴지지만 아니 무슨 가금류 전문 비즈니스 잡지에 한류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웃기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함께 한식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식품회사 삼양식품이 만든 매콤한 라면인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는 것. 이것은 국내외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챌린지 중 하나였다. 농심의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조합인 짜파구리. 이것도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작 기생충에 등장하면서 열풍을 일으켰다. 한국 음식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프라이드 치킨, 바비큐 등 기존 음식에 한식을 가미해 글로벌 푸드 씬에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버거 체인인 쉐이크쉑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고추장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출시하기에 이른다.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김치도 전 세계 소비자를 매료시키는 조미료로 변모했다. 서울 시스터즈가 개발한 김치 조미료 믹스는 2019년 5월 아마존 칠리 믹스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조미료로 올라선다. 이는 출시한 지 불과 2주 만에 이뤄낸 성과로 일본의 시치미 토오가라시를 제친 것이다. 서울 시스터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푸드 스타트업인 한국의 푸드컬처랩의 안태양 대표. 그는 이 조미료에는 장에 좋은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김치에 유익한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젓갈을 대체해 보다 폭넓은 소비자를 겨냥한 비건 채식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출시 후 6개월 만에 이 회사는 총 10만 병의 양념을 판매했다. 이 김치 조미료 믹스는 이달 기준 아마존 구매자의 73%로부터 별점 5개를 받았다. 아마존의 모니카라는 필명의 유저는 다음과 같은 리뷰를 남겼다. 맛이 좋으면서도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닭고기, 구운 야채, 심지어 스테이크 위에 이를 뿌려 먹습니다. 그것은 매운맛과 함께 따뜻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한편 68년 된 한국의 식품회사인 CJ 제일제당은 플래그십 제품인 비비고 만두로 만두 르네상스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만두는 중국 원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통된 필수품으로 지역에 따라 조리법이 다르다. CJ 제일제당은 만두라 불리는 한국식 만두에 만두피를 얇게 만들었고 여기에 현지화 전략을 택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그들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인 마늘, 부추, 돼지고기를 빼고 그 대신 닭고기와 고수를 사용했다. CJ는 시장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브랜드의 한국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홍보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미국 만두 시장을 장악해온 중국 링링을 제치고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 비비고 만두는 2020년에만 총 1조 3천억 원을 팔았으며 매출의 65%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4,200억 원, 중국 1,600억 원, 일본 650억 원 순이다. CJ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비고 만두를 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시키기 위해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했고 이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K-팝, 영화 등 한국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 외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K-푸드는 꽤 뜨겁습니다. 주력 품목인 초코파이를 판매하는 한국의 주요 제과업체인 오리온도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의 시장에서 판매 기록을 경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리온은 수십 년 전에 해외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 나라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춰 오리지널 제품에 변형을 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 문화 열풍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 2,9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중국 시장 매출도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조 9천억 원의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한국 식품 분야의 눈에 띄는 성장은 물론 기업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대중문화에서 시작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 관심, 이런 영향도 있다는 것에 우리 기업들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한국인의 생활과 언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파생 효과를 초기에 누린 분야가 뷰티, 패션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어, 식생활의 분야까지 이어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